자, 오늘은 선생님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원리 2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선생님은 오늘 개념원리 확인하기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을 잡아주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지금 여기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내용을 한번 다시 배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걸 뭐로 배우냐면은 이제 순열과 조합으로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요. 순열과 조합은 둘 다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자, 근데 순열이라는 거는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고요. 조합이라는 거는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미리 고등학교 선행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중학교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개의 문자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요 세 개를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맨 앞에 A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B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C가 올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A 뒤에 올 수 있는 게 B가 올 수도 있고 또는 C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B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다시 A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어요. C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A 또는 B가 이렇게 오겠죠? 그럼 요 뒤에는 자연스럽게 C가 와야 되고 여기는 B가 와야 됩니다. 요 뒤에는 C가 와야 되고 여기는 A가 와야겠죠? A가. 그리고 A 뒤에는 이제 B가 와야 되고 B 뒤에는 다시 A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 B, C를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얘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너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또는 얘네가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얘네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AND와 또는에 대해서 AND일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고 또는일 때는 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가 있는데 맨 앞에 둘 문자, 맨 앞에 올 문자도 있고 중간에 올 문자도 있고 맨 끝에 올 문자도 있겠죠.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올 수 있는 문자가 몇 가지냐 물어보면은 너이거나 또는 너이거나 또는 너이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되고요.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앞에 왔던 놈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되는 거고, 끝에 올 수 있는 거는 여기도 오고 여기도 이제 배정이 됐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남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하시면 6가지가 나옵니다. 맞죠?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세 개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물어보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세 개 문자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올 수 있는 문자가 몇 개냐 물어봤을 때 너이거나 또는 너이거나 또는 너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와요.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앞에 왔던 걸 제외한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2가지가 되겠죠. 맞죠? 3 곱하기 2가지. 자, 그러면 A, B, C, D 이렇게 서로 다른 4개 문자 중에 3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은 요 앞에 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여기 왔던 거를 제외한 세 가지가 될 거고,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여기랑 여기 왔던 거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의미하는 거는 4개 중에 몇 개를 두 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4퍼뮤테이션 2라고 합니다. 4퍼뮤테이션 2. 자, 4P2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요거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4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서 연속적으로 2번 곱해주는 거예요. 4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서 연속적으로 2번 곱하니까 4 곱하기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10P4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10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또는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너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서 연속적으로 4번 곱하는 거야. 10P4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5P5가 의미하는 건 뭐냐? 5P5가 의미하는 거는 5개 중에 5개를 뽑아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앞으로 퍼뮤테이션을 기준으로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가 똑같으면은
5라는 숫자를 한번 써준 다음에 느낌표 이렇게 적어주시면 얘를 5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5 팩토리얼이라고 읽고 너에 대한 의미는 5개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5개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순열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조합이라는 건요. 순열이랑은 좀 다른데 조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두 개를 조합해서 뽑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뽑아서 순서는 정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야. 그럼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는 C를 제외하고 A, B를 뽑을 수도 있고요. B를 제외하고 A, C를 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A를 제외하고 B, C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장바구니에 담으면은 뭐 A, B를 장바구니에 담으나 B, A를 장바구니에 담으나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같은 경우의 수로 봐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따라서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는 조합이라고 선생님이 앞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거에 대한 표현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컨비네이션 C라고 읽고요. 3C2라고 얘기합니다. 너에 대한 의미는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너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C를 P로 바꿔주세요. C를 P로 바꾼 다음에 뒤에 나온 수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3P2 같은 경우는 아까 계산이 어떻게 됐죠? 3 곱하기 2였죠. 2 팩토리얼은 2부터 시작해서 1이 나올 때까지 연속적으로 곱해주는 겁니다.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럼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결국에 세 가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혹시 OCE, 너가 의미하는 거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선생님이 A, B, C, D, E 5개 문자 중에 2개를 조합해서 뽑으면은 이렇게 A랑 B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A랑 C를 뽑을 수도 있고, A랑 D를 뽑을 수도 있고, A랑 E를 뽑을 수도 있어요. B, C를 뽑을 수도 있고, B, E를 뽑을 수도 있고요. C를 뽑을 수도 있고, C, E를 뽑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D, E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5가지 중에 2개를 조합해서 뽑는 경우의 수, 카운팅 해보시면은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5 컨비네이션 2를 한 번만 더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5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하라고 할 때는 우선 C를 P로 바꿔준 다음에 뒤에 나온 수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5P2에 대한 계산은 5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서 연속적으로 두 번 곱해주라는 소리니까 5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2 팩토리얼은 2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서 1이 나올 때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2 곱하기 1 그러면은 약분 되면서 2 곱하기 5 해주니까 총 1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10 컨비네이션 4 너의 의미가 뭔지 물어보면은 이거는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4개를 조합해서 뽑는 경우의 수, 10개 중에 4개를 조합해서 뽑는 경우의 수고, 너에 대한 계산은 C를 P로 바꿔주고 뒤에 나온 수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10P4는 10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서 연속적으로 4번 곱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하시고, 4 팩토리얼은 4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서 1이 나올 때까지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서로 다른 10개 중에 4개를 조합해서 뽑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옆에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서로 다른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결국에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리고 이 3명이 이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3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선생님이 3팩토리얼이라고 얘기했고, 3팩토리얼은 3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서 1이 나올 때까지니까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해 주시면은 총 6가지가 나올 거고,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A 또는 B 또는 C예요. A가 오면은 그 뒤에 올 수 있는 게 BC고, B가 오게 되면은 그 뒤에 올 수 있는 게 AC고요. C가 오게 되면 그 뒤에 올 수 있는 게 A랑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A, B가 왔으면 C가 와야 되고, AC가 왔으면 끝에 B가 와야겠죠? BA가 왔으면 끝에 C가 와야 되고, BC가 오면 끝에 A가 나와야 되고, CA가 오면 끝에 B가 나와야 되고, CB가 나오면 여기 A가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줄 세우면은 서로 자리를 바꾸면은 A, BC가 나올 수도 있고요. AC, B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BAC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BCA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CAB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C, B, A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요 팩토리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 중에 2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4명 중에 2명을 뽑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선생님이 아까 4 퍼뮤테이션 2 이걸로 계산하라고 했죠. 4 퍼뮤테이션 2에 대한 의미는 4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서 연속적으로 2번 곱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 곱하기 3 계산해 주시면 12가지가 되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4명을 한 줄로 세울 때 A랑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자,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을 줄 세울 때 A와 C가 이웃해야 돼. A랑 C가 이웃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랑 C를, 자, 보세요. A랑 C를 이렇게 주머니에 묶으세요. 이렇게 주머니에 묶으셔서 얘를 통째로 X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X, D, B 이렇게 3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이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3 팩토리얼이 되겠죠. 3개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3 팩토리얼. 그리고 주머니 안에서 에이스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2 팩토리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AND로 연결된 문맥이니까 3 팩토리얼은 6가지가 될 거고요. 2 팩토리얼은 2가 되니까 그 계산하시면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 4, 6, 8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2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개냐? 2, 4, 6, 8이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리고 10의 자리 수를 뽑은 다음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미 10의 자리에 온 건 못 쓰니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그리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2개를 곱하기 처리하셔서 총 12가지의 2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4명의 후보 중에 대표를 뽑는데요. 그러니까 뽑기만 하는 거예요. 대표. 자, 그때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회장을 먼저 뽑아야겠죠. 회장할 사람 A 또는 B 또는 C 또는 D니까 회장할 사람 4명이죠. 그럼 일단 1명은 제외가 된 거니까 부회장은 몇 명 나올 수 있습니까? 3명 나올 수 있죠. 따라서 4 곱하기 3 12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회장과 부회장 같은 경우가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회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4사람이고 1명은 안 되고 이제 나머지 3사람 중에 1명이 부회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4 곱하기 3 12가지가 되는데요. 자, A, B, C, D 4명 중에서 이런 서열, 즉 순서나 서열이 없는 그냥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A, B를 뽑아도 되고 A, C를 뽑아도 되고 A, D를 뽑아도 되고 B, C, B, D, C, D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기 때문에 직급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서로 다른 4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4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4 컨비네이션 2라고 말씀을 드렸죠. 4C2에 대한 계산은 C를 선생님이 뭐로 바꾸고 P로 바꾸고 뒤에 나온 수 팩토리얼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4 퍼뮤테이션 2, 4P2에 대한 계산은 4 곱하기 3이 되고요.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주면은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세요. 대표 2명은 서열이 없고요. 회장과 부회장은 서열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결국에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위에는 4 퍼뮤테이션 2를 물어본 거고 밑에 같은 경우는 4 컨비네이션 2를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익히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명의 학생 중에 4명을 뽑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5 퍼뮤테이션 4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5P4에 대한 계산은 5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서 연속적으로 4번 곱하는 수는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은 5, 4, 20 곱하기 3이니까 총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1명과 학생 3명을 줄 세울 때 선생님이 두 번째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A라고 잡고요. 학생 3명을 X, Y, G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인데
선생님은 두 번째에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선생님은 무조건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 X, Y, G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자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얘네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얘네가 이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요 X, Y, G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서 X, Y, G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로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익히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에요. 5명을 한 줄로 세울 때 A랑 B가 이웃하게 서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A, B, C, D, E가 그냥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5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5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A와 B가 이웃하게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명을 주머니에 묶으세요. 그리고 이 주머니 1개, 2개, 3개, 4개 일단은 주머니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주머니끼리 자리를 바꾸고 엔드 선생님 곱하기 이 주머니 안에서 A랑 B가 또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4팩토리얼은 4, 3, 12 곱하기 2니까 여기까지가 24고 24에다 1을 곱하니까 토탈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8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익히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의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때 2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10의 자리 그리고 1의 자리 올 수 있는 카드를 봐야 되는데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가 총 몇 가지입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되겠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5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개일까요? 4개가 되겠죠. 10의 자리에 왔던 걸 제외한 나머지 4개가 될 거니까 5 곱하기 4에서 20 이렇게 되도록 하겠죠. 자, 2번입니다. 두 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1의 자리에는 반드시 짝수가 와야 돼요. 그러면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짝수는 2 또는 4죠.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올 수 있는 게 2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일 수도 있어요? 4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 2를 고정했다 치면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2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됐고요. 만약 4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에 숫자에 4가 오게 되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4개가 될 거니까 결국에 1의 자리 숫자가 2인 짝수는 총 몇 개? 4가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 1의 자리 숫자가 4인 짝수는 4가지가 될 거야. 근데 문맥이 또는으로 연결된 거니까 4랑 이렇게 두 개 더하셔서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을 포함하는 경우 해서 0부터 5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때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0, 1, 2, 3, 4, 5 총 6장 중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0을 제외한 5가지가 되겠죠. 0을 제외한 5가지. 자, 그러면 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될까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을 제외한 5가지를 썼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2를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미 2는 이제 없는 거고 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뭐 2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5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 뭐 10의 자리에 만약 0을 썼어요. 그럼 0도 이렇게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1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게 여기 왔던 거랑 여기 왔던 거를 이제 제외한 하나, 둘, 셋, 4가지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5 곱하기 5 곱하기 4가 최종 답이 되도록 하겠네요. 25에다가 4를 곱해주면은 결과가 100이 나오니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10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4명의 후보 중에서 반장, 부반장, 서기를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반장 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죠? 4사람이죠. 그죠? 부반장 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죠? 반장 뽑힌 사람을 제외한 3명이죠. 서기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죠? 여기 뽑힌 사람, 여기 뽑힌 사람을 제외한 2사람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건 순열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4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 3, 12 곱하기 2니까 최종 답은 24가 되도록 하겠네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급에 7명의 학생 중에서 이어달리기 경기에 출전할 대표 2명을 뽑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7명 중에 2명을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예요. 7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니까 7 컨비네이션이 7C2라고 기억하시고, 요거에 대한 계산은 C를 P로 바꿔준 다음에 뒤에 나온 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7 퍼미테이션이 7P는 7 곱하기 6이고요.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죠. 약분 되면은 3, 7, 21. 최종 답이 21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익히기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A, B, C, D 4개의 점이 있다. 근데 이때 2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그리고 3점을 꼭점을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선분을 구해보신 선분이 1개, 뭐 2개, 3개, 뭐 4개, 5, 뭐 6, 뭐 이렇게 선분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서로 다른 4개의 점 중에서 2개만 뽑아주면은 뽑힌 2개가 하나의 선분을 이룹니다. 따라서 4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4개 중에 2개의 점만 뽑아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4C2를 계산하시면 되고, 4P2로 바꿔준 다음에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4P가 4 곱하기 3이고요.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약분 되면은 2, 3, 6이 되도록 하겠네요. 선분의 개수는 6가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아줘야 돼요. 4개 중에 3개만 뽑아주면 그 뽑힌 3개가 삼각형을 이루죠. 뭐 이런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4개의 점 중에서 뭐 얘랑 뽑히면은 이런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따라서 삼각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아줘야 된다. 4C3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4C3 같은 경우도 4P3으로 바꿔준 다음에 뒤에 나온 수 팩토리얼,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고요.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3이 싹싹 약분되기 때문에 총 4가지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A, B, C, D 4개의 부분에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4개 부분에 노랑, 빨강, 파랑, 초록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요, 요 4개의 영역에 요 4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서 칠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자,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입니까? 4가지가 되겠죠. B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일까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4가지가 되겠죠. C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도 4가지입니다. D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도 4가지예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4의 4제곱까지 이렇게 나올 건데, 문제는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가지죠. B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일까요? A 영역에 썼던 색 하나는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3가지가 되겠죠. 자, C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가 될까요? A 영역과 B 영역에 인접하고 있으니까 C 영역에는 A에 썼던 색과 B에 썼던 색은 못 씁니다. 그리고 A랑 B는 서로 다른 색이 칠해져 있어요. 따라서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2가지를 제외해야 돼요. 2가지가 되겠죠? 4개 중에 2개 제외했으니까. 자, D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A 영역에 썼던 거와 C 영역에 썼던 걸 제외한 나머지 2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네, 얘를 계산하시면은 4, 3, 12 곱하기 2 곱하기가 4죠. 12 곱하기 2,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확인 10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오늘 과제는 소단원 핵심 문제 201페이지까지 풀어오도록 하세요.